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의회가 2달 가까이 파행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등 심의를 해야 할 조례는 쌓여 있는데 여야는 여전히 갈등 속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국일 중부데일리 기자와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바로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원구성 갈등 내용을 좀 다뤘는데 여전히 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하군 오산단과 관련한 조례안을 위해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국민의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제안을 긴급하게 했는데요. 9일 월요일에 하군 산단 관련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단지 의장 선출 안건 이런 건 올리지 말아라 이런 조건이었고요. 근데 다른 이제 수십 건의 조례안 또 이런 증액 추경안 이런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건을 이제 들여다볼 시간도 촉박하고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긴급하게 처리를 해줄 수는 없다. 한 건만 가지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견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거라도 일단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게 말이 되냐 다른 안건들이 다 더 있는데 왜 그것들은 안 하냐 어떻게 될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생 실천 합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2년 전에도 원구성 합의를 한 달가량 늦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걸 했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이 2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전 후반기를 나눠서 의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상임위원장은 한 석만 가져가겠다. 야당은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라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해 민주당 시의원 한 분이 사망하면서 합의는 실효가 됐다. 즉 효력을 잃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 때 함께 치러진 그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선 성명문을 통해서 이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를 지키라 이런 입장입니다. 과거 시의원을 하신 경험이 있는 박우식 대표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전반기에 이제 7대7 동수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당시에 이제 홍철호 이제 당협위원장의 중재에 의해 가지고 이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라는 것들을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라는 것은 당시 7명의 민주당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합의서가 원내대표에 의해서 이제 서명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건데 우리 방금 이제 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민주당 시의원분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저는 그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시의원분이 하반기에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실지는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제를 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지금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를 후반기에도 그대로 계속 이행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 상식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상에서도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대한 상황에 이제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계약이 실효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민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민주당에서 이 주장을 계속하면서 원구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과연 얼마나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런데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이 7대7 동수라면 관례대로 이 의장직을 가져갔으면 상임위 2자리는 상대당의 몫으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이제 관례가 사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동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임위나 이제 원구성에 있어가지고 운영유무를 살릴 필요는 당연히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여당과 야당의 또 입장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각 당에서의 어떤 그 시의원분들의 또 선수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봐서 아마 이제 원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7대7 동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가 있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뭐 저는 그런 관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원구성 문제가 지방 의회마다 조금씩 다 있는데 네. 이 상임위원장직 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뭐 김포에서 예. 지방 의원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상임위원장에 굉장히 욕심을 냅니다, 의원님들이. 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네. 뭐 저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일단 상임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다음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상임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지역 활동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도 집행부가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좀 힘을 받거든요. 그냥 의원보다. 일반 의원보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렇죠.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일반 이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무게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뭐 활동비 차원에서 이제 법인카드가 이제 예.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관련해서 요관 기관 단체분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또 이제 훨씬 더 이제 운영 면을 또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제 상임위 자체에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 자체에서 상임위원장의 역할들이 뭐 그 역할 자체가 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방 정부 자체는 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두 축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심의 의결을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이제 한다라는 거, 그 회의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상임위원 내에서의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정치적 의미에서의 상임위원장에 욕심내는 의원들이 많은 것은 현실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이 임시회까지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3번의 임시회가 있었는데 모두 불발이 됐죠. 네, 그리고 박 대표님의 의견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반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각서나 합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 또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작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전반기 때는 그대로 했다가 그걸 어떤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해서 후반기 때는 다른 상황으로 하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민주당의 반론으로 제가 한번 넣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에 2번, 8월에 2번 임시회가 있었고요. 바로 얼마 전 9월 3일에도 열렸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가 된 건데요. 김포시의 의석수가 14명이니까 절반이 7명, 절반을 넘기는 8명 이상이 되어야 의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그래서 7명이 국민의힘만으로는 민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례든 안건이든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가부동소는 부결이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찬성을 해도 민주당 의원 7명이 반대를 하면 부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생조례하고 원구성 관련 논의를 하자고 공식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첫 임시회를 거부했고요. 이때는 이제 의장 선출이나 원구성 안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 중에 학원 오산단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뭐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이전 등기를 못하고 대출 전환을 못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등원을 해야 한다, 조례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어진 2번의 임시회에서는 또 의장 선거 안건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 된 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버텼던 것이고, 그래서 근데 또 마지막에 또 8월 마지막에 또 민주당은 이마저도 임시회를 거부를 합니다. 뭐 1차든 2차든 본회의든 합의가 안 된 안건 상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 김포시장이나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화를 요청을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반기 부의장과 이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에서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왜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우리 이제 방금 제가 이제 그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쨌든 그 민주당 시의원분의 한 분의 어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분을 선택했었던 많은 시민분들이 큰 상실감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재보궐선거라는 막대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선거가 다시 치러졌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은 일정 부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무게감들을 좀 민주당에서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우리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지금 양당의 주장들이 사실 핑퐁 게임처럼 이제 예. 주고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화가 원내대표 간의 대화는 계속 되지만 어쨌든 각 당에서 내세우는 어떤 뭐 입장들에 있어가지고 양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진전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좀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으면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지금 시의회의 원구성에 사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제 다른 얘기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협상의 진행 과정들을 사실 좀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네. 이 원구성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김포시장이 나오고 뭐 다른 이제 뭐 이런 사과 요구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조건들을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원구성의 본질에 좀 맞게끔 거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제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당인 국민의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얼마 전 국민의힘은 그동안 협상 진척이 없는 원내대표단 대신 양당 당내 중진 의원들 간 원구성 교섭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여기에 응할까요?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중진 의원들 간의 대화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이 협상 과정들은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어쨌든 우리가 원내대표들 간의 어떤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협의 과정들이 좀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뭐 원내대표들만으로 이 어떤 협상 진행 과정을 맡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더 협상 과정의 유연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중진 의원 간의 대화든 아니면은 정말 뭐 원내대표 간의 어떤 계속적인 협의 과정이든 뭐 좀 더 열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좀 협의들이 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종우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국회의원이 원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중진 의원과 원구성 교섭을 요청하면서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워딩으로는 그 네. 뒤에 박상혁 의원이 다 조정하고 있다. 예. 조례 추경 묶으면 김병수 죽이는 거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예.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추석 밥상머리에 국회의원이 발목 잡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의제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박 의원이 의견 개진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예. 당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이렇게 왈가부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홍철호 국회의원이 그런 거를 좀 좌우지하셨는데 네.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다. 뭐 이런 반응들이었고요. 다만 좀 결인 다른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중진들이 약간 불만을 표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문제가 좀 커진다고 생각하면 박상혁 의원 측에서 아마 입장 표명이 있을 건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을 표명을 할수록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한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이 원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최 대표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원구성의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한 10여 군데 지자체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방송 뉴스에서도 지금 김포시의회가 이제 거론될 만큼 사실 좋은 뉴스로 나와도 사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김포시의회가 시민들한테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김포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지방의회와 이제 국회의원의 관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아무래도 이제 수평적이지가 못합니다. 이제 공천권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뭐 그 속속들이 내면을 이제 뭐 들여다보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장기간 원구성으로 해서 난항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회의원분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나서서 어떤 입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것이 김포 시민에게도 김포시에게도 결코 이제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뒤에서 조정한다 안 한다 이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판단을 하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파행적인 원구성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이제는 나서서 뭔가 좀 입장을 좀 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만 답답합니다. 시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포 지역이 예전에는 그 경실련이나 또 그 김포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이런 시민단체들이 좀 많았습니다. 활동도 활발했고요. 근데 최근에 그게 좀 뜸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신도시 연합회나 원도시 총연합회 이런 지역적인 주민 모임에서 성명이나 입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김포검단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시의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세비만 받고 있다 이러면서 전원 사퇴하고 의회를 해산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팔짱만 끼고 관망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오히려 시의회의 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여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정호 의원의 주장과 좀 유사한 면이 있고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일은 의회에서 풀어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 뭐 조정하지 말아라. 좀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의회의 일은 의회에서 푸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김포시의회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 심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전 없이 또다시 공회전이라면 정말 문제가 커질 텐데요. 차질 없이 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그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정치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어쨌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국회의원이 좀 뭔가 이제 중재나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지금 우리 김포시의회 양당에서만 이 협상 과정들을 맡겨놨을 때는 감정의 골이 제가 봤을 때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해결의 어떤 돌파구가 보이기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원구성이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싸우더라도 민생조례는 좀 처리해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사실 남는데 좀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뒤따라오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협치 의지는 과연 양당이 좀 있는 걸까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 털고 그냥 첫 상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사태 핵심은 사실은 7대7 의석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의장도 가져가고 상임위원장도 두석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발등이 된 것이고 근데 이번에 지금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의 그 협조가 없으면은 어렵다는 것만 드러났거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원구성하고 뭐 조례안이나 추경안 처리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본분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인데 누가 정규회장을 맡고 학급 반장을 맡고 이런 건 부차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 학원 5산당 관련 조례만 하자고 하는데 추경도 있고 다른 조례도 있거든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삼겹살 못 먹는 분이 삼겹살 먹을 수 있는 거고 삼겹살 드시던 분이 소고기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 이거를 뒤로 늦출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시의회 이어지는 파행 사태와 이 여파로 뒷전으로 밀려버린 민생 현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